저희가 재작년이었네요, 벌써. 김진성 테러범 나와서 1월 2일 날 그 난리를 쳤을 때, 저희는 오로지 그때부터 오직 한 여자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년만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실패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배후만 파헤치게 되면 이건 사실상 정치 테러고 국가 권력이 야당 지도자를 살해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걔가 위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에 천운으로 살아났으니까 다행인 거지.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 죽이려고 했던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것도 유력한 야당의 당대표이자 차기 대선 후보를 이거 같으면 정치 테러로 큰일 날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을 국가 공권력이 와갖고 덮었어요. 심지어 재판도 비공개가 돼가지고 맞아요. 얘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기레기들도 조용했어. 근데 얘는 그냥 일반인 거, 정치에 볼만을 가진 일반인이고, 혹시나 이재명이 나중에 대통령 될까봐 그게 싫어서 했다라는 발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인간의, 이 테러범 김진성이 15년형을 받았잖아요. 1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긴 한데 이제 15년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검사가 기소를 하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 해갖고 중형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서류, 범죄를 증명하고 기소를 통해서 이걸 요청하는 기소장이요. 표지 빼고 5장이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표지 빼고 5장인데 그중에 2장이 김진성에 대한 내용인 거고 나머지 3장은 그때 편지 보관해주고 있었던 옆집 공범 아저씨 있잖아. 네. 그 사람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김진성의 테러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내갖고 구형 사유로 적은 게 A4지 2장 분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사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한 여기에 증인들로 해갖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증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더만요. 일단 벤츠 태워줬던 그 세계로 교회 장로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 교인. 걔 그날 태워주고 그 다음날 차 폐차시켰습니다. 왜요? 모르지. 벤츠가 그냥 싫었나 보지. 그랬는데도 구체적으로 공범 혐의에 대한 조사 안 받았어요. 그리고 김진성네 복덕방 부동산에 직원이 있었더만 김진성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일을 같이 했었던 직원이 있었대요. 직원에 대한 일체 조사나 증언이 조사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 혼자 근무했던 게 아니었구나. 예,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 앞에서 얘가 칼 연습하고 목 찌르는 연습하고 평소부터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거를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의 한 얘기, 그 사람이랑 한 얘기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는 범행 동기라든지 범행 수법이라든지 조력자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심지어 같이 근무하던 직원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회차가 아니고 조카한테 명의 이전했죠. 아니 그거 아무튼 팔아치운 거잖아. 명의를 바꾼 거잖아.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뜬금없이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 낙하산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전직이 뭐고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근무 평가가 어땠고 그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평판이 어땠고 왜 그만뒀고 부동산은 왜 가서 했게 됐는 건가 무슨 집 알아보라고 다세대 주택하라고 알아본 거는 어떻게 된 건가 그와 관련한 어떠한 의혹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주변인에 대한 탐문조사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에 정치에 불만이 많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테러를 했다. 이게 기소 내용의 전부라는 거예요. 심지어 국정원이 나서갖고 이거 정치 테러로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이번에 김상민이가 나서 카타칼인데 무슨 정치 테러야. 이거 하면 안 되라고 적극적으로 막아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튼 너무 이상한 이 이상한 상황 중에서 우리가 그때 그 얘기는 들었어요. 평상시에 극우 유튜버들을 많이 봤다고. 극우 유튜브 방송 많이 봤다고. 극우 유튜버 지금은 국지명한 고성국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한 만났던 정황까지도 나왔어요. 접촉한 정황까지도 나왔어요. 이 정도 된다고 치면 이 사람은 용병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쪽에 관련된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 특히 고성국에 연관된 건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16년 테러 방지법 제정 이후 이 사건이 국가공인 1호 테러로 공식 지정이 됐죠. 그리고 국정원 가덕도 TF가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테러범 김진성이 범행 직전에 극우 유튜버 고성국과 수차례 통화하고 그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무실에 방문까지, 이게 고성국이 아무나 만나주는 사람도 아니고, 팬이에요. 사무실 가도 돼요. 이러면 다 오세요. 이러나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입장을 나중에 고성국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의뢰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 정도면 공모 아니에요? 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범. 나가갖고 이재명을 공격을 하겠구나라는 걸 당시에 고성국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터뷰 전문 이전에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새롭게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해병대 출신인 게 드러났다. 그리고 극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성국의 영향을 받았다. 아니, 근데 그리고 왜 처음에 수차례 연락을 했다. 왜 민주당 당원이라고 했대?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 그 동선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활동을 찾기 위해서 그걸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테러를 위해서 좀 더 근접한 지역으로 접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다라고 봐지거든요.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치면 고성국은 얼마나 이 사태에 대한, 이 테러에 대한 징후 내지는 이러한 조짐에 대한 정보들을 들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 말렸어야 되잖아. 그쵸. 그리고 그게 도움 안 됩니다. 정치인을 공격해갖고 한다고 그래갖고, 다음번에 김건희가 대통령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리는 게 정상인 거잖아. 근데 왜 그걸 안 했는지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김진성이 부탁을 했던, 내가 이래서 이재명을 공격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변명문을 왜 묵살하고 지금까지도 공개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지금 김진성이 입장문 써냈다고 얘기하고 변호사가 공개한 그 문건들, 또는 옆집에 맡겨놨다고 하는 문건들, 현재 이게 진짜 김진성이 쓴 건지 진위 여부 파악 안 돼요. 근데 고성국한테 맡긴 게 있다고 치면 이건 진짜 김진성이가 쓴 문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 내용이 공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전에는 아예 국정원 대테러 팀이 현장에 파견이 됐는데 강서경찰서장이 2차례나 그거를 부산에 이거 접근을 막아서 아예 조사가 안 됐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경찰이 국정원이 내려오는데 오지마 우리 관할이니까 조사 같은 거 하지마,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국정원이 알겠습니다. 그래요? 가겠습니다. 아유, 경찰 안녕히 계세요. 소관 없는데 그만하고 가지. 이것도 웃기지만 그러니까 감히 국정원을 지역 경찰서장이 막아선다고? 말이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의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 지금 한 2년 살았으니까 진짜 우리 쪽에서 제대로 된 조사관이 가갖고 김진성이 딱 데려다 앉혀놓고 녹화 영상 뜨면서 왜 그랬니? 누가 시켰니? 누구랑 공모했니? 라는 단계에서부터 다시 수사를 밟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그년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 정상에 가면. 응? 2년이 진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출마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고 대선 출마해서 내년 내후년에 나오려고 그 선제적인 절차로 제일 큰 경쟁자를 1차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와. 죽이려고 한 거잖아. 근데 죽여서 없애버리는 거네. 와. 깔끔하게. 야. 그래서 이와 관련해갖고 김건희하고 연결되면 다 풀려나잖아. 세계로 그 손목사도 이번에 풀려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자기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나 의혹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풀어내거나 보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거를 일종의 조이대가 하청을 받은 것 같은. 성렬이나 딴 사람 모르겠고 나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은 절대 구속시키지 마요. 구속시키면 걔가 마음 변해가지고 안 불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걔 구속시키지 마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늘 얘기하잖아. 뭐 집 100채 뭐 어쩌고 임대주택 한다고 알아보라고 그랬다고. 믿을 건 못 되지만 뭐 김충식이가 확보한 메모에 7억을 주기로 했다 뭐 이런 것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무튼 어찌 됐거나 대가 없이 이 일을 저지르지는 않을 거라는 상식적인 수준 하에서 주변 사람들 좀 털으라고. 아니 가족들이 남편이 부동산 하다가 돈도 못 벌어고 감옥에 갔는데 갑자기 외제차를 타거나 어디 삐까번쩍한 전원주택을 짓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고 치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고 그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 지역에서라도 그 위장 이혼이라 되잖아. 응? 이혼도 위장 이혼. 100% 위장이혼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분야에 대한 이게 제일 분노스럽고 제일 큰 죄라고 생각해. 내란도 내란인데 이 죄는 내란은 실패,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냈지만 이거는 실제로 실행이 됐고 한 사람의 목숨을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야 되고 결국 이게 정치 테러고 나중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뀔 만한 그 위험의 고지성이 1월 2일 날 있었다는 부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라니까. 내란이 척결이 됐겠어요. 그 쿠데타를 막을 수가 있었겠어요. 한독수가 됐겠지.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생방송 안 했으면 국회 앞에 사람들 가지도 못했어. 그러면 계엄 해제는 시킬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엔 전국으로 계엄이 확대되고 정치인들 다 잡혀갖고 얘네들 원하는 시나리오 다 됐어. 그 1월 2일 날의 그 테러 실패가 대한민국을 구한 거예요.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지. 이건 진짜 하늘이 내려준 대운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테러는 성공했지만 죽이는 데 실패한 거죠. 그것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 5천이 될 수가 없었다니까. 2100년이 가더라도 대한민국이. 아무튼 이 사건에 대한 전폭적인 재조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건 특검하지 말고 검사 새끼들 내세우지 말고 경찰 특수본이 끝까지 파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